내일부터 나오지 마!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다음 주부터 당장 인천으로 가. 집이 대구인데. 사실상 5번의 기회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자, 우리가 가령 이제 전날까지 출근 잘했는데 네. 다음날 출근했더니 갑자기 당신은 애티튜드가 글러먹었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 그렇죠. 너는 좀 고생을 해봐야 된다. 여기 막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고인물이 됐으니까 다음 주부터 당장 인천으로 가. 집이 대구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근을 보낸다든지. 예. 징계성 처분이죠, 이런 예. 것들이. 이런 분쟁도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데 근로자는 뭐 해고 무효 확인서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노동위원회에 간이하게 구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노동청과는 다른 기관인데 노동청은 그 임금 체불과 같은 위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관, 경찰 특별한 경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종의 경찰이다. 예. 그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법원과 같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법원을 통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좀 많이 발생하게 마련이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치된 행정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서 같은 네. 기관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지만 엄격히 분리된 기관입니다. 사실 이거 변호사들도 헷갈리시는 분들 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노동청, 노동위원회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고 특별히 이제 설치된 기관인 만큼 거의 판결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맞습니다. 힘이 있는 기관이죠. 예. 안 그래도 이제 김무락 변호사님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 번씩 갈 때마다 아주 시간을 내서 가기를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예. 그래도 보람이 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한 번 가면 이제 지치잖아요. 예. 몇 시간 동안. 오후 시간을 통으로 빼고 저녁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면 사람이 누더기가 돼서 다시 돌아오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때요? 예. 활동들 해보시니까. 제가 작년부터 그 경북 진호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통 심판에 참여하고 있고 한 번 가면은 한 3-4건 정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나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고 인용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은 그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치면 항소 비슷한 그렇죠. 거네요. 항소 비슷한 거죠. 예. 불복 절차입니다. 그 중노위에서도 만약에 기각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삼아서 네. 그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니라 예. 중노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너네들이 잘못 판단한 거야 이래가지고 이 기관을 상대로 예. 행정소송을 할 수 예. 있다는 기관을 거죠.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지만 이 경우에는 통상 피고의 보조 참가인으로 사용자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같은 편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예. 그 법원 단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3심제로 진행되니까 이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진호위부터 이게 단계를 받는다면은 사실상 5번의 기회로 와. 예,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줄여서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는 진노위라고 그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중노위라고 중노위라고 그러는데 예. 진노위, 중노위, 법원 1심, 2심, 3심 예. 5번에 걸쳐서 근로자가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구제를 받아 놓으면은 사업주는 또 아니 이거 부당해고 아니야 그렇죠. 정당한 해고야 이래가지고 소송까지 가게 돼서 그렇죠. 결국에는 누구든지 양쪽 중에 한 사람은 무조건 항소를 하게 돼 있다. 예. 그러면 최소한 5번까지 가게 되고 예, 5번. 굉장히 오랜 시간 맞습니다. 동안 예.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큰 어떤 대기업에서 뭐 혹은 그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해고당하고 이런 사안들 보면은 복직하는데 막 10년씩 걸리고 맞습니다. 무지하게 오래 걸려서 복직하고 이제 그때는 복직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간 못 받았던 임금들 한꺼번에 돌려받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맞습니다. 사안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법원에 바로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진노위, 중노위 여기를 거치는 어떤 장점이랄까 실익이 있을까요? 제가 공익위원 활동을 해보니까 네. 그 해고를 당하신 분들의 신청서를 직접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 예. 근데 아무래도 뭐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 그렇다 보니 좀 아무래도 미흡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노동위원회에 소속된 조사관들이 그 진짜로 성실하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근로자 구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 없이도 저렴한 비용에 그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빠르잖아요, 그죠? 예, 빠르고 신속하게. 보험보다도. 제가 보니까 한 달 안쪽으로는 신청서 접수 이후에 한 달 안쪽으로는 거의 다
가타부타 결정이 나게 되니까 법원 절차에 비해서 매우 신속하게 어떤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다 보니까 실무를 경험해보면 진호위의 문을 두드려서 신청서를 썼는데 필요한 자료들, 구비 서류도 이런 것들이 막 부족하고 문장도 좀 어색하고 막 시간 순도 안 맞고 이러면 정리가 되죠. 그렇죠. 거기서 네. 이제 공무원들이 도움받아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해고 무효 소송을 바로 질렀다. 변호사 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르면 법정에서 판사님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절대로 안내 안 해줍니다. 잘못되면 패소예요 그냥. 변호사 혹은 선임하세요라고 그렇죠. 그러게. 보통 판사님들이 이거 이래서 정리 안 되니까 변호사 선임해서 다시 하세요. 백을 시키지 그렇죠.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뭐- 공정한 당사자끼리의 싸움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함부로 그 근로자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네. 노동위원회에서 만약에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내렸는데 사용자가 이행 기간까지 복직을 시키거나 뭐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그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 그거는 노동위원회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거나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이거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2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라라는 심정 압박을 부과하면서 빨리 근로관계를 정상화시킬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막 무조건 되든 안 되든 항소해버리는 경우들도 네.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게 법원 뭐 해고 무효 소송에서는 전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치는 장점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볼수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길어져봤자 회사에서는 손해만 더 생긴다. 네. 진호위나 중노위를 거쳐보니까 재반 증거들도 그렇고 결정문이 길게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납득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더 끌어서 소송해봤자 길어질수록 근로자에게 줘야 될 돈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회사는 네.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조기에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무조건 시간 끌기 위해서 무조건 항소해가지고 막 10년 막 5년 늦춘다라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마냥 좋은 방안만은 아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굉장한 재정적 지출이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회사들 막 몇백 명씩 문제가 된 그런 사안에서는 죽어라 싸울 수도 있지만 한두 명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충분히 진호위 중노위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복지공단에 심사를 청구하고